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 측이 기부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논란, 지난주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함구하던 업체 측이 여수 MBC의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자신들이 억울한 처지라며 오히려 추가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전해왔는데 여수시는 물론 지역 각계가 적반하장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 운영업체가 만들어 2016년 여수시에 기부한 오동도 주차타워. 업체 소유주인 추모 씨는 여수 MBC와의 통화에서 이 주차장 건물을 시로부터 되찾기 위해 10월 중에 반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려 56억 원이 투입된 이 시설물을 준공 허가를 조건으로 사실상 빼앗겼다는 겁니다. 추 씨는 매출액 3% 기부 의무에 대해서도 당시 여수시의 강제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기부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송 요건이 맞지 않아 각하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이 돈도 시의 요구대로 지정기관에 기탁하지는 않을 것이며 자신들이 장학재단을 만들어 직접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수시의 시각은 다릅니다. 오동도 주차장의 경우 이미 전남도에서 해상 케이블카의 인가 조건으로 주차장을 지목했던 상황이었고 법적으로 공유재산의 시설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부 체납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부당한 압력이 아니라 법적 의무였고 본인들이 선택한 방안이었다는 겁니다. 기부 이행을 위해 장학재단을 만들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시민사회, 여수시가 모두 우려를 표하는 분위기입니다. 기금을 제대로 적립하고 올바로 운영할 것으로 믿기에는 서로 간의 신뢰에 너무 큰 금이 가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민선 5기에서 출발해 7기까지 이어지면서 각 집행부별로 업체 측과의 관계와 입장들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앞으로도 볼썽사나운 대립과 소송전, 갈등의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태의 후속 조치인 주민건강역학조사가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는 우선 정부가 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의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여수산단 인근 주민들에 대한 건강 역학조사와 주변 환경 실태조사입니다. 하지만 출범 5달이 지나도록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적발된 업체들이 부담할 예정인데 측정치 조작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비용을 부담할 업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치를 수가 없는 회의가 되다 보니까 참 답답한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한테 공문을 보내서 면담 요청을 할 것이고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자 최근 민관협의체 8차 회의에서 주민들은 모든 위반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단체로 퇴장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민관협의체는 우선 정부가 건강 역학조사 등을 진행한 뒤 조사에 들어간 비용은 추후 기업들에게 청구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최근 공문을 통해 환경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수산단의 전체를 아우르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국가나 또 기타 공공기관에서 책임을 져주는 게 좋지 않겠냐. 검찰 수사나 모든 게 확정이 되면은 그 비용 부담 주체를 확정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원인자 부담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환경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불투명한 데다 조사 범위와 대상 등을 놓고도 여러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 협의체는 조만간 환경부와의 공식적인 협상을 통해 건강 역학조사와 환경 실태 조사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 도내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와 고흥군 등 도내 16개 어촌지역 자치단체들은 최근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남 도내 어촌지역의 협력과 상생을 위해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를 창립하기로 하고 공동협력사항 등 안건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협의회를 중심으로 여수시는 여객선 운임 결정 과정에서 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해운법의 시행규칙 개정을, 고흥군은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 지원 대상의 확대를 위해 공동 대응하자고 건의했습니다.
상습 침수 구역인 여수 국동지구에 국비 등 300억 원 이상이 투입돼 정비 공사가 추진됩니다. 여수시는 최근 환경부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에 국동지구가 포함돼 국비 221억 원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지방비 94억 원을 더해 오는 2023년까지 유수지 설치와 대대적인 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대가 낮아 만조시마다 바닷물이 역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정비 계획을 구축한 뒤 올해 8월 환경부에 중점 관리 지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전남 한평 돌머리 해변은 드넓은 갯벌과 낙조를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곳입니다. 이곳에 핑크뮬리와 코스모스 등 가을꽃이 만개해 추억 만들기 장소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스텔 느낌의 핑크빛 물결이 가을 햇살에 반짝입니다. 바닷바람에 핑크뮬리가 하늘거리고 가을의 전령사 코스모스와 국화도 산책길을 따라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절정에 오른 남도 풍광을 놓칠세라 카메라 셔터 누르는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립니다. 지금 저는 3번째 오고 있거든요. 네, 올 때마다 너무 예쁘고 환상적이에요. 네. 한평 주포 한옥마을 노을정원 억새밸리에 핑크뮬리를 심은 것은 3년 전. 바다와 갯벌까지 담을 수 있는 인생 사진의 촬영 명소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100여 종의 사계절 꽃과 억새로 꾸민 핑크뮬리 정원도 최근 조성돼 첫 관광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고풍스런 한옥마을과 황금빛 낙조가 일품인 바다, 설레는 핑크빛으로 물든 언덕이 모여 아름다운 가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가을 꽃들과 갯벌이 어우러진 가을바다 축제가 오는 주말 이곳 한평 돌머리 해변 일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네, 시중은행들이 지역에서 모은 예금을 지역에 다시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지역 재투자 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며 자치단체의 금고 선정에도 반영하겠다고 공인했는데 감감무소식입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지역 금융기관의 예금 대비 대출 비율은 88.2%, 전남은 66%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금으로 쌓인 지역의 자본이 대출을 통해 광주와 전남 지역에 쓰이기보다는 금융기관에 쌓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렇게 쌓인 지역의 자금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의 기업들과 서민들은 충분한 금융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자본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지역 재투자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의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과 지점이나 ATM 설치 등 지역 내 인프라 투자를 해마다 평가해 지역 금융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또 결과를 공개하고 자치단체의 금고 선정 기준에도 반영해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한 시중은행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던 지역 재투자 시범 평가는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담당 상무관님이 출산휴가 들어가셨거든요, 배우자님. 대직자 표로는 있는데 지역 재투자에 관련된 거를 잘 아시지는. 이 같은 사정은 균형발전위원회도 마찬가지. 인사 이동이 있었지만 후임자는 내용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기 균형발전위원회가 명의로 이렇게 나간 보도자료인가요?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고 연락을 드릴게요. 현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한 지역 재투자 평가. 하지만 정책이 실종된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자치단체의 금고 선정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여수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전남도보다는 낮지만 목포시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60원 인상된 시급 9,450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전남도의 1,380원보다는 낮지만 목포의 9,230원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생활임금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산하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적용하는 금액으로 도내에서는 전남도와 목포시, 여수시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8조 2,590억 원을 편성해 사상 첫 8조 예산 시대를 맞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1차 추경보다 3,244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일본 경제 보복 조치에 따른 서민 생활 안정과 블루 이코노미 실현 기반 마련,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 부문 등이 반영됐으며 세입 예산은 정부 추경 반영분 국고보조금 1,708억 원과 교부세 1,344억 원 등이 증액됐습니다. 도의회 제출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이달 18일쯤 의결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기업들과 6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고 일자리 창출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어제 전남도청에서 김영록 지사와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갖고 분유와 타일, 철강 제조업체 등 6개 기업에서 모두 673억 원을 유치해 200여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이번 투자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전남도와 함께 행정 지원을 펼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순천대학교 전입신고 현장 민원실을 운영합니다. 순천시는 대학생들의 전입을 유도하고 청년 지원 혜택을 홍보하기 위해 어제부터 3일간 순천대학교에서 전입신고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제정된 순천시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에 따라 전입 대학생에게는 최대 50만 원 상당의 전입 장려 상품권이 지원됩니다. 신안 흑산도 홍어잡이 어업이 국가 중요 어업유산 지정을 위한 최종 평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전남도가 신청한 흑산도 홍어잡이 어업의 국가 중요 어업유산 지정 신청에 대해 지난주 현장 평가를 실시한 데 이어 조만간 최종 평가를 거쳐 지정 여부를 연내 결정할 예정입니다. 미끼를 끼우지 않는 걸락어법으로 이뤄지는 홍어잡이는 신안 흑산도에서 6척의 배가 조업해 연간 200톤 안팎의 홍어를 잡고 있습니다. 광양시청 주변의 교통 정체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 활동이 추진됩니다. 광양시는 오늘부터 청사 후문 양 방향을 포함해 모두 550m 구간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차량을 대상으로 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또 현수막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주차 공간이 부족할 경우 인근 공영 주차장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안개와 먼지가 뒤엉키면서 뿌연 모습이고요.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과 나쁨 기준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유입된 미세먼지가 머물면서 오늘도 서쪽을 중심으로 계속해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 동안은 구름이 볕을 가려준다 하더라도 중부지방은 한낮에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태풍은 타이완 북동쪽 해상을 통과 중에 있습니다. 강한 중형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내일 새벽엔 상하이 남쪽 해안을 스치듯 지나서 개천절 오전에는 목포 인근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밤 제주 먼바다와 서해 남쪽, 남부 남쪽 먼바다부터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태풍의 앞자락에 만들어진 비구름의 영향으로 전남과 경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전남 여수 등지로는 호우특보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면 충청도 지방까지 비가 확대되겠고 개천절인 모레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 최고 600mm 이상, 동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300~4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고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최고 2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비바람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시였습니다.